남성이 4년간 동거한 연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곧 결혼할 거야. 하지만 그 상대가 당신은 아니야. 하지만 원한다면 너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이런 개... 난 곧 결혼할 거야. 하지만 그 상대가 너는 아니야. 이 사람의 이름은 에곤 실레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그림은 욕하면서도 보게 된다. 지나친 성적 표현과 노골적인 누드로 끊임없는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던 오스트리아의 천재 화가, 클림트의 수제자, 조강지쳐버린 나쁜 놈, 에곤 실레, 그의 짧은 생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곤 실레의 대표작 죽음과 소녀입니다. 이 그림의 원 제목은 남자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림의 제목은 죽음과 소녀로 바뀝니다. 그림을 그린 후 저 그림 안의 소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 안의 남성은 에곤 실레, 그리고 여성은 그의 오랜 연인 발리로 추정됩니다. 실레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헌신적이었던 오랜 연인 발리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난 곧 결혼할 거야. 하지만 그 상대가 너는 아니야. 버림받은 발리는 종군 간호사로 자원하고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사망합니다. 이 그림을 전시했을 무렵 그녀는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었고 이 그림의 제목을 죽음과 소녀로 실레는 바꿉니다. 발리를 떠나보낸 실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그녀와의 이별을 죽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를 감싸는 남성의 표정은 차가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기 싫어하는 그녀는 두 팔로 그를 감싸 안습니다. 깍지를 끼워 감싸 안은 팔을 더 단단하게 조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실레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1890년) 오스트리아 북동부 툴론에서 태어난 에곤 실레의 어린 시절은 불운했습니다. 아버지의 문란한 생활은 어머니의 뱃속 아기와 누나까지 선천성 매독으로 죽게 만들었고 결국 그의 아버지도 매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착란 등이 일어나 집안에 있는 재산을 불태우게 되고 실레의 집안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어머니에게 실레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후 가족의 애착 형성이 없이 매우 불안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여동생을 상대로 누드화를 그리거나 근친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누드를 그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실레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타고난 그림 실력으로 1906년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 최연소로 입학하지만 보수적인 수업과 예술계의 지루함을 느끼고 자퇴하게 됩니다. 당시 예술계는 신화와 역사를 주로 그렸고 그의 화법은 매우 생소하고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미술대학에서의 그림은 너무나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스타프 클림트를 찾아갑니다. 실레는 그에게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클림트는 기꺼이 그의 멘토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을 아끼고 그를 지지했습니다. 클림트는 그의 모델이었던 발리를 실레에게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발리는 실레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기꺼이 그의 모델이 되어주었고 그의 모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수모를 겪지만 그의 예술 세계를 끝까지 지지했습니다. 발리의 눈동자가 유독 맑고 청명한 파란색입니다. 애정이 부족했던 실레에게 그녀는 최고의 뮤즈였습니다. 그를 응원하고 지지했던 발리는 실레에게 눈부시고 아름다운 빛이자 이렇게 맑은 호수가 아니었을까요? 발리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실레는 저렴한 작업실을 찾아 비엔나에서 35km 떨어진 노이랭바흐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엄청난 스캔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작업실을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의 누드를 보고 1912년 미성년 강금 및 추행, 누드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강금 및 추행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누드화를 전시하고 그린 부분에 유죄를 받아 약 한 달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재판정에서 판사는 그의 그림 한 점을 촛불로 불에 태워버립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예술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비판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후 실레는 지나친 표현과 노골적인 누드를 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불안정한 삶을 산 그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연인인 발리를 버립니다. 사랑했던 연인을 버리면서까지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실레. 그것의 옳고 그름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출렁이는 불안의 파도에서 살고자 하는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 선택한 연인은 부유한 집안의 딸인 에디트라는 연인이었습니다. 에디트는 실레에게 사랑에 빠졌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실레는 안정적인 가정과 절제된 그림을 통해 부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꿈꾸던 삶이었을까요? 1918년 실레의 가족이라는 그림입니다. 실레와 에디트 그리고 아이가 있는 그림으로 지금까지 그가 그렸던 뒤틀리고 뾰족한 인물화와는 달리 매우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어쩌면 실레는 오랫동안 이러한 가정을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에디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이 아이를 기다리며 그는 가족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실레에게 완성된 행복은 없었습니다. 당시 유럽을 덮친 스페인 독감으로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아내인 에디트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뒤 실레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1918년 그의 나이 28세였습니다. 그는 자화상을 유독 많이 그렸습니다. 자화상에서 그는 때로 분노했고 삶의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현실의 무감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초상화를 많이 그린 탓에 일각에선 나르시즘이 지독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 그를 봐주는 사람은 곧 실레 자신뿐이었기에 그가 초상화에 이렇게 몰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레의 누드는 굉장히 적나라하고 노골적이지만 결코 에로틱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우아한 곡선과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대상은 모두 고독과 외로움에 영혼이 바짝 마른 듯합니다. 비뚤어지고 뒤틀린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가진 근본의 외로움에 닿아 있는 듯합니다. 어릴 적 결핍과 고독은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불안정과 불운은 선이 되고 색채가 되어 우리에게 최고의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28. 짧은 생을 살다 간 실레에게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화가들이 신화와 역사를 그릴 때 거칠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선 하나로 우리의 시선을 압도하는 수많은 역작을 그려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들이 1910년대의 그림이라는 것이 믿겨지시나요?